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임종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 그 언론에 정해준 친명 친문 프레임에 그걸 가지고 즐기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친문이 되되나? 내가 싸우면은 친명이 되되나? 이거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민주당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해나가야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임종석,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윤석열 그건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제가 국정원장을 해서 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시스템이 소위 권력기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인사는 비서실장이 개입을 하지 못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해봤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뭐 그 승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학진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인재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불출마하고 뭐 그런 입장도 밝히지만 오늘 아니 지금 우리 문학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글쎄요. 제가 문학진 의원에 대해서 스펙스에서 그 최경영 정치본색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옛날 김상현, 정대철 이분들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대변인 하면서 그 뭐 빨갱이라 했다. 군부가 허락하지 않는다 했다는 성명을 냈다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저도 스픽스에 연락해가지고 그걸 좀 삭제해달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은 승복을 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또 민주당도 많은 중진 다선 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냐고요. 이런 것은 부각 못하고 왜 꼭 나쁜 것만. 예를 들면 인재근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대표에게 전화해서 나는 내려놓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데 거기에서 꼭 바보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포장을 하냐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의원에 관해서 뭐 당직자 및 그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라고 한 것은 얘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당 대표는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현역 의원들로부터 또는 당원들로부터 소통을 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꼭 걸리면서 하냐 이거야. 왜 걸려? 꼭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계속 개입하잖아요. 개입하면서도 걸려. 서투르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러면 또 이재명 측근들 저한테 볼때같이 달라들겠지만은 그 측근 중에 누구 하나가 흘리는 거 아니냐. 특정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이만큼 실세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그러한 소통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극비리에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서투르게 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흘려냈다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홍영표, 그 다음에 이인영, 그 다음에 뭐 꽤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소위 이제 비명계로 통칭되는 분들을 아예 배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요 꼭 그분들이 당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해남안도 진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특보가 있었어요. 예. 이분도 또 여론조사를 자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특보 정치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 광주 전남에서 시끄럽다. 네. 나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더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말. 예.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은 신청을 안 했어요. 친명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꼭 비명만. 네. 그건 친명은 이제 당대표가 하니까 목소리를 못 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도 왜 네. 국민의힘처럼 재활용을 잘하지. 예. 윗돌을 빼다 아랫돌로 막으면서도 잘하지. 예. 꼭 말썽나게 하느냐. 난 전략적으로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면 같습니다. 전략 단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 전화하고 이런 거는 설득 작업이니까 필요하고 필요하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전략 단위에서 이걸 누군가 자꾸 흘리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아니 저기 여론조사하면은 유권자들이 들으니까 본인들도 알게 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예.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광주에서 들었는데 민영배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2위, 3위를 빼버리고 꼴찌하고 민영배 의원을 붙이니까 이게 사실상 의미 있는 경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민영배 의원을 그냥 전략공천하는 셈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민영배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 중 그래도 가장 높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해도 네. 민영배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영배 의원을 전략공천하려고 그랬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서툴렀다. 네. 이건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가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은 후난이 남아 있어요. 네, 후난. 네, 어려운 게 남아 있고 또 특히 지금 현역 의원 재활용된 네. 돌려막기한 그분들이 김건희 특검, 네. 디올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 시작할 날이 레도한다. 아, 곧 온다. 곧 온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싹싹 용익관들 집어넣고 단수도 경선도 이렇게 집어넣는데 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은 네. 부글부글 끓는다. 네. 그래서 옛날에도 기왕 맞을 매면은 일찍 맞아라. 군대 가서도 기합 받다가 저 앞에서 맞으면 끝에만 기다리는 사람이 고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매 맞을 것 미리 맞아버리자 네. 하고 지금 먼저 네. 선, 후난, 네. 후, 선희 네. 이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민의힘도 이제 얻어맞을 비난만 받을 그리고 속내가 터질 그런 시대가 레도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